네, 이번 시간은요,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지구의 열수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이렇게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수지, 얘부터 들어가 보자.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얘들아, 열의 흡수 그리고 방출, 이건 우리가 익숙하지, 그것들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요 열수지, 얘는 우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죠. 받아야 되지. 그리고 그 흡수한 걸 잘 사용한 다음 우주 공간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되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방출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서 이렇게 방출해 주겠지? 그래서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은 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 상태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복사평형 이렇게 나와있죠?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든 태양 복사든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 이러면 우리가 태양 거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방출량 그러면은 지구 거다라는 걸 알아서 그것이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 그것이 복사평형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 왔죠. 근데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내용들을 좀 확인할 건데, 일단 외권으로부터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을 거라 이렇게 경계선을 굳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태양이 에너지를 보내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표면에 그것은 도달할 건데, 우리가 지구라는 요 내부에 지표와 대기가 합쳐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모식도 요거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태양 복사는요, 일단 태양이 너무나 뜨겁잖아.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이 전체 다다, 전 영역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역에 대한 거를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 전자기파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감마 레이와 X, 그 다음에 자가 적에 해당하는 요 순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전파에 해당하는 요 상황으로 파장은 길어지면서 에너지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태양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요 짧은 파장부터 모든 파장 영역들을 다 방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주로 어떠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냐? 요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에서 가시광선 700에 해당하는 나노미터 단위일 때 그 범위, 요거를 선생님이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그런 상태로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로 내보낸다. 그렇지만 일부의 자외선, 적외선 당연히 있고요. 더 짧은 단파와 더 긴 장파들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태양이 대기로 이렇게 보내주면 대기가 좋아하는 영역만 먹고 얘는 뱉을 거야. 그래서 얘가 흡수하는 건요, 적외선과 일부 자외선. 오케이? 그런데 태양은 현재 가장 많이 방출하는 영역이 가시광선이라고 했잖아. 대기가 걔를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대기는 쭉 투과시킵니다.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을요. 오케이? 근데 요거를 좀 오해할 수 있겠다. 대기가 마치 보낸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이 요렇게 표현을 할게. 태양이 보낸 것 중에서 대기를 그냥 투과하고 바로 지표로 가는 요렇게 요게 가시광선.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은 전체 범위의 영역을 다 방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가 좋아하는 영역은 일단은 적외선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자외선까지 오전 측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출된 가시광선은 전부 다 뱉어내서 투과시켜서 여기 지표로 가는 거지. 지표는 안타깝게도 선택지가 없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태양이 내보낸 빛을 대기와 지표가 모두 다 흡수하느냐? 그건 아니고 대기에서 이렇게 그냥 튕겨 내보내는 반사량이 있고요. 지표도 마찬가지 그냥 튕겨 내보내는 반사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반사량이 30% 정도가 됩니다. 태양에 해당하는 걸 100 기준으로 놨을 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표와 대기가 나눠서 각각 이제
25 정도와 45 정도를 받을 것이고 수치적인 거는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수치를 빼면 대기와 지표는 이제 총 합으로 70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 복사로 방출되어서 이 복사 평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몇만 갚으면 된다? 70. 왜? 요 30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표는요, 이제 70에 해당하는 거를 갚아주면 돼. 오케이? 그런데 지표 또는 대기, 즉, 지구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의 파장대로밖에 방출이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받았지만 흡수했지만 적외선으로 방출합니다. 요거 중요해. 얘가 받을 때, 흡수할 때의 파장 영역이랑 방출할 때의 파장 영역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을 좋아하네 누가 대기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도록 두지 않아. 얘가 정말 많이 흡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기에 마치 창문이 뚫린 것처럼 바로 가는 걸 우리가 대기의 창이다 이런 표현을 할 거고 대기에 뚫린 창문으로 그냥 바로 외건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고요. 대기는 적외선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문제는 뭐냐? 다시 지표로 이렇게 보내줘. 그러다 보니 태양으로부터 받은 요 흡수한 가시광선으로 요 양 있겠죠. 대략 그냥 50이라 치자. 이 50 정도보다 대기가 재방출한 양이 계속 더해져서 총량 70을 자꾸 넘어가게 돼. 이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이어지고요. 요게 간단한 흐름이야.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열수지 이제 도표를 그리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량을 정리해보면 태양 복사는 우리가 지구 복사랑 비교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구 복사는 주로 적외선, 지구, 태양 복사는 주로 가시광선. 따라서 더 단파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대적인 거라서 가시광선은 항상 단파다. 그건 아니야. 자외선의 비교가 들어가면 가시광선이 더 장파지. 그러니까 이 파장은 항상 비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하는 건 태양과 지구이기 때문에 적외선 장파, 지구 복사. 가시광선 단파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의 비교를 하는 거야. 오케이? 태양 복사. 태양 복사의 대부분인 가시광선은요, 대기가 안 좋아하는 영역대지, 그러니까 대기는 거의 다 투과시켜서 지표로 보내줍니다. 지표에서 흡수해. 지구 복사는 적외선, 요 파장, 장파죠. 얘는 대기들이 너무나 좋아해. 그러니까 잘 흡수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현재까지는 복사평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거라서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양 이것은 항상 같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조심.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요. 지구라고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의 방출량으로 이제 볼 거지만 이제 지표 따로 대기 따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흡수 방출도 확인할 거야. 오케이? 요거는 알고 넘어가 보자. 그래서 지구 현재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오른쪽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온실기체의 일부만 흡수되는데 왜 안 좋아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요 가시광선인데요. 얘네들은 가시광선 안 좋아해. 적외선 좋아한다. 그래서 일부. 오케이? 다양한 파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설명 먼저 하고 들어왔죠. 지구에 입사할 때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 또는 산란되는 이 30% 정도의 양은 우리가 안 갚아도 된다. 성층권에서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 흡수되죠. 그래서 적외선을 좋아하지만 일부 자외선도 이렇게 흡수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얘네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고 온실기체지 적외선 좋아해.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우리 지구 복사는 얘네가 안 뺏기고 다 먹으려고 해. 오케이? 지표에 가시광선을 보내주는 이유가 되겠죠. 안 좋아하니까. 됩니까? 지구 복사 방금 얘기한 대로 온실기체가 대부분 다 흡수할 거고 적외선 영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양 복사의 계형, 지구 복사의 계형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플랑크 곡선에 해당하는 계형을 따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보시면 태양 복사부터 보자. 일단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안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 파장 영역 마이크로파로 나와 있으니까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요걸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고 요거에 해당하는 영역대마다 어떠한 파장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려줄 수도 있지만 가시광선의 영역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각각의 의미 볼게요. 대기 밖에서 이랬지. 대기 밖에서의 에너지다라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야 얘들아. 그런데 이렇게 돌려 말한다고. 태양 에너지 100으로 우리가 보내준 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태양 에너지 이러면 아무도 헷갈리지 않는데 여기에서 대기 밖에서 에너지 뭐지? 이럴 수 있다 요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안쪽에 봤더니 지표면이네. 체크. 지구 아니야. 지표면이죠. 그러니까 지구 복사에 해당하는 총량이 되려면 요렇게 대기까지 더해줘야 되겠네. 이 둘이 합쳐져서 아까 반사량 빼고 나머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곡선 라인에 해당하는 게 지표면에서의 요 아래 전체 면적이라면 요 밑부분에 요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요런 부분 있지 얘들아. 이런 부분이 대기가 흡수해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흡수해준 양이다 이거야. 그럼 봐. 이미 선생님이 언급했는데 얘네 대기가 흡수하지 않은 나머지 요 부분 곡선 아래는 지금 지표가 흡수한 거다 이거야. 그러면 태양이 보내줬는데 지표와 대기의 합으로서 요 곡선 아래쪽이 아닌 요 사이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그러면 어떤 값을 나타낸다? 바로 반사량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사이의 면적에 해당하는 태양 에너지와 지표와 대기가 흡수한 그 양을 빼준 그 값은 반사량, 반사, 아까 산란 요렇게 되는 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지구복사 에너지의 흡수 여기 볼게요. 지구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요러한 서술로 되어 있으니까 대기가 흡수하겠네. 이 힌트를 얻어야 되고요.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CO2 일부의 오존, H2O, CO2 이러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 영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오케이? 파장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 이미 시작부터가 2를 넘어갔잖아.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러니까 이 이상이네. 가시광선보다 더 기네. 그래서 적외선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대기가 흡수하는 요 면적들, 요 밑에 면적들을 뺀 또 나머지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대기가 흡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런 게 대기의 창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대기의 창문이 있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우리가 수치를 볼 건데 그 전에 복사평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는가 이거 좀 확인하고 갈게요. 간단한 탐구 먼저 잠깐 멈추고 빠르게 해보자.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 상황에서요. 실험을 약 6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있죠? 6분이 될 때까지 봤더니 아직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중간 단계네. 그러니까 당연히 될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도 그렇고요. 상승하고 있죠?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맞겠죠? 오케이? 실험 시작 후 컵 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더 이상 에너지 흡수되지 않는 거야? 아니, 흡수, 방출이 같은 거죠. 틀리네. 흰색,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반사를 잘합니다. 흡수를 덜한다, 요 뜻이겠지? 그러니까 최종 온도는 낮아지겠네. 오케이? 오른쪽 볼게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그래프로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알루미늄 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T1, T2, T1일 때 아직 여기, T2일 때 여기. 흡수한 만큼 방출하니까 얘가 더 많겠네. 그래서 T1이 적겠네요. T2일 때 알루미늄 컵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은 방출되는 에너지 양과 같다. 당연한 복사평형 얘기. 오케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온도는요 조금 낮아지겠네. 에너지 덜 받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가서요. 얘들의 열수지 실제 수치들을 좀 계산해 볼게요. 우선 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태양복사와 지구복사를 나눠놨죠. 요 그림에서의 수치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치가 다른 것들을 아래쪽에도 붙여놨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나오는 열수지 도표를 보고 우리가 수식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세워 나갈 거고, 그리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 포인트는 일단 밑에 나와 있는 복사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요거에 해당하는 게 각 영역에서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전체 태양 복사와 전체 지구 복사 이것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흡수, 방출 요것들로 우리가 수식을 세우는 팁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수식을 세워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치가 일단은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서로 좀 기호로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요걸로 기본 4개에서 5개의 수식이 나올 거고 얼마든지 다른 수식들이 파생될 거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방법만 알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알파벳 먼저 정리해 보자. 일단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지표 따로, 대기 따로 각 영역에서의 흡수와 방출을 우리가 세워야 돼. 그러고 나서는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요 태양 에너지 100으로부터 먼저 수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요. 얘들에 해당하는 거 일단 100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만들어진 게 어디로 뻗어나갔는지 화살표를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태양 복사 100에 속해 있는 건 요 반사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리고 대기가 흡수했네요. 화살표를 받으면 흡수 C 플러스 D 지표. 오케이? 그렇게 돼서 태양의 에너지 100을 이렇게 나눠 가진 상황. 됩니까? 지금 말한 대로요. 얘들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반사, 그리고 대기 흡수와 지표 흡수, 이렇게 흡수 상황, 반사 상황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실제 받은 만큼만 이렇게 쓰면은 70에 해당하는 요 상황이 되겠지? 70에 해당하는 C 플러스 D의 요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구가 방출해주는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서 우리는 70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지구 복사. I 플러스 J. 지구가 방출해주는 거에 물론 대기로도 이렇게 가고 이러한 것들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태양으로부터니까 이 외권 우주로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로 보내준 건 I와 J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와서 우리는 어떠한 수식을 세운다? 대기 입장에서 흡수와 방출. 각 영역에서도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기가 일단 화살표를 받은 거 아까 C 그리고 대기가 화살표를 받은 거 F, G, H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C 플러스 F, G, H 오케이? 그런데 대기가 방출하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E와 J가 되겠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항상 미지수 얘는 뭐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 C에 해당하는 값은 25 그쵸? F는 8 G는 물론 21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물었다 치고 H에 해당하는 건 100 얘들의 총합이 2, 88 J 66과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지. 물론 다른 알파벳 물어보더라도요. 우리가 식만 세우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태양에너지 관련 그리고 대기 관련 그러니까 이제 뭐 남았다? 지표.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수와 방출을 우리가 같게 두면 물어보는 거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표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은 지표가 받아야 되니까 지표 흡수 D 여기요. 그리고 지표 흡수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D 플러스 2
그럼 이제 지표가 방출하는 거. 아까 대기로 보내준 것들 많이 있겠네. F, G, H, 그런데 요거요. I.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지구 복사 중에 지표에서 이렇게 대기를 그냥 바로 통과한 이게 대기의 창이 된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수식들을 세워나가면 된다고. 물론 훨씬 더 많은 수식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묻는 대로 세워가면서 얘네들의 기호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FGH 이게 D 플러스 E 마이너스 I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수식을 못 세우면요. 이거를 딱 만났을 때 이거 뭐야?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태양에너지, 지구복사에너지 같다. 흡수 방출이니까. 그리고 지표 따로, 대기 따로 이렇게만 수식을 잘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치가 항상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지구에서 지금 방출하는 요 상황에서 아까 대기로 흡수되고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게 4였는데 그치? 6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억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바로 그냥 6이다, 4다 이렇게 문제 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대기가 이렇게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을 해주는 지표 입장에서는 재흡수를 하는 요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에너지. 그래서 조심. 내려와서도 모시도는 이렇게 달라질 건데 이제 마무리하면 열수지에서 오답률이 꽤나 있어요. 일단은 귀찮다고 이렇게 수식들을 안 세우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표로 방출하는 요 지표 방출 있지? 이것들이요.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야. 그런데 잘 봐. 대류, 전도, 수문열 이것은 복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리. 지표 방출에 복사 플러스 대류, 전도, 수문열, 잡열과 같은 이런 게 합쳐진 경우가 있고요. 열수지 도표에서. 오케이? 얘네들이 생략되고 복사만 100% 방출되는 이런 열수지 도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보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표 방출은 모두 복사 에너지인 경우 그러면은 흡수된 게 복사 에너지, 적외선 복사량과 같다 이거야. 이해돼? 왜냐? 흡수와 방출이 같은데 복사만 나와 있는 경우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두 번째 케이스 흡수와 방출은 같지만 대류, 전도, 잡열 이러한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다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복사가 더 적은 상황. 뭐보다? 흡수량보다요.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보기에 대한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잘 리뷰하세요. 밑에 보면 달 표면으로요. 유리온실 유리가 이렇게 비유가 되면서 뭐에 비유가 된다? 대기 비유가 되면서 복사평형에 대한 온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리가 없지, 즉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건 뒤에서 우리 대기가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건데 태양복사 100을 주면요. 그냥 100을 갚아주면 끝. 왜? 대기에 의한 재흡수나 대기가 재방출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유리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요. 얘가 우주로 보내지는 백은 흡수량과 같아서 평형은 이루고 있지만 평형을 이룰 때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보내주고 또 다시 흡수해서 다시 보내주는 이러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복사평형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의 표면 온도가 당연히 높은 상황이 복사평형 온도가 높은 상황. 주의해야 돼. 복사평형은 어디에서 이루고 있다?
둘 다요. 오케이? 근데 뭐가 차이점이다? 온실 효과. 얘는 없고 얘는 있는 상황. 됩니까? 그걸 이제 지구로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에 의한 거라서 대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이러한 현상이고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이러한 게 이제 온실효과 때문이다 라는 거. 온실기체들은 뭘 좋아한다? 적외선. 그래서 태양 복사도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문제인데 우주로 갚아줘야 되는 요 값은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표로 재방출을 시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기가 없는 경우 복사평형은 일어납니다. 받은 만큼 갚아줄 거야. 이 개수를 마치 에너지 양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우주로 방출되지만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오케이? 대기가 있다라는 건 생명체에 살 수 있는 재복사에 의한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됩니까? 그래서 온실기체들은 뭘 좋아한다? 적외선 흡수, 적외선 좋아한다. 요 얘기고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온실기체들의 기여도 이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좀 적용을 하게 될 거고 수증기는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언급이 될 건데요. 여기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강수, 물, 증말, 기체 그리고 또 구름이 되면 또 고체까지요. 스스로 상태에 변화되기 때문에 양이 조절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크게 영향 미치진 않는다. 그래서 단연히 1등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오케이? 지구온난화 밑으로 들어갈게요. 온실효과가 문제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온실효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지. 근데 요게 문제야. 강화되는 거. 온실효과는 반드시 필요한 얘네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얘가 너무나 강화되는 게 문제.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위적 요인 이거는 인간 활동이다라고 보면 돼. 됩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고요. 인위적 요인의 1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온실효과가 증대되는 이러한 강화되는 문제점의 무조건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그래서 CO2 너무나 많이 방출시키고 있죠. 그리고 산림의 벌채라든지 습지 매립, 그리고 가축들의 방무, 유기물들이 부패되고요. 자동차 공장 등 이러한 상황으로 다양한 문제가 됐는데 1등 요인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평균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 이유가 뭐냐? 단위가 달라요. 메테인이 더 급격하게 안 돼. 얘는 ppb고요. 얘는 ppm이기 때문에 얘들의 지금 밑에 여기요. 농도 단위에 대한 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농도를 동일하게 큰 걸로든 작은 걸로든 동일하게 환산해 준 이후 그 다음에 이 비율을 적용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 일단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요게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온실가스들의 요 농도의 상승률과 비례하도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훨씬 더 급격한 상승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큰 비례 요인인데 이것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산업화로 인한 부분이 최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좀 반복했지만 근데 6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한 상승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후 모형 요거는 일단 기출도 됐었는데 실제 관측 기온 요걸 볼게. 관측 기온에 해당하는 게 요게 지금 상황인데요.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관측 기온에 일단은 산업화 이전 상황은요. 자연적이든 아니면 온실기체 이거 옆에다가 인위적 써볼까? 인위적이든 얘들에 해당하는 거를 잘 따라와 줬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로 올수록 요 후반부로 올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자연적인 것만 보면 얘는 잘 안 맞죠. 그치? 그래서 인위적인 것까지 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중간값으로서 상승 곡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인위적인 것만 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같이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이지만 포인트는 최근으로 오면은 인위적 요인에 더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조금 더 나오는 포인트들은 뭐냐? CO2 곡선이요. 매끄럽지 않다 이거야. 이거는 일단 연해에 해당하는 거다라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겨울과 여름의 상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일단은 CO2 곡선에서 자세하게 보면은 낮은 경향, 겨울은 높은 경향이거든. 주요 원인은 일단 겨울에 우리가 난방 때문에 화석 연료의 사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CO2가 더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여름은 식물들의 광합성량이 더 많다 보니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 오케이?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개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절마다 이런 식의 그림들로 등장할 거예요. 지구온난화와 기후 요소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가 어쨌든 온난해지고 있고요. 복사평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쇄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순서 좀 따라가 보고 추가 설명해보자. 지구 기온,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해수의 온도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를 좀 놓쳐 조심해야 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빙하 면적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잘 이해합니다. 빙하 면적이 이렇게 감소돼요. 오케이? 여기 해수면이 상승되는 거에 열 팽창도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 해안의 낮은 저지대는 침수되겠죠. 육지 면적이 감소되면 육지의 서식지 감소되고 곡물 생산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영향들을 잘 이해해야 돼. 해수의 온도가 상승된 요 상황에서 마찬가지 상황이지. 그런데 조금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면 빙하는 반사를 잘하거든. 근데 면적 감소로 반사를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또 더 뜨거워져.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모든 요소가 다 악순환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서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양의 대먹임 피드백 마이너스 음의 대먹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과를 잘 따져 나가야 됩니다. 해수 온도는 계속 상승하는 이 상황의 조금 또 다른 포인트는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해. 오케이?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못 녹았으니까 다 증발해서 올라갔겠지? 기권으로 가니까 대기 중에 많아지고요. 기온은 더 상승해. 얘네들 온실기체니까. 그래서 악순환. 오케이? 그런데 잘 봐. 3번과 4번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되는데 대기 중에 증가했잖아 CO2가. 그런데 이게 다시 해수에 녹는데. 그래서 해양의 산성화가 일어난다라고 하거든. 해양의 산성화 요거를 이해하려고 했더니 아니 뭐야. 얘네들의 용해도가 감소했는데 다시 또 많이 녹는다고? 이거 뭔 소린가? 이럴 수 있거든. 요거에 좀 설명을 보자. 일단 대기에 수건과 이제 기권의 요 경계 CO2가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이렇게 기체 상태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반복되면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처음에는 CO2가 1000개 정도 있었다 치자. 뭐 100개든 거기에서 10%가 용해도였대. 오케이?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요 용해도 100개가 이렇게 높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CO2가 증가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많아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10%가 아니라 일단 10%라고 해도 1000개고 5%라고 해도 훨씬 많잖아. 그래서 기존보다 용해도가 감소한 것도 많고 CO2가 많이 녹는 것도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CO2가 많이 녹고요. 용해도는 감소하는 이 두 가지의 상충된 상황 같지만 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해양에는요. 당연히 물이 있지. 거기에 CO2가 녹는단 말이야. 탄산이 됩니다. 그러면 탄산이 녹으면 얘네들은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탄산이온이랑 이온화가 되거든. 얘네들이 조개 껍데기도 산호도 많은 해양 생물들을요 녹여요. 그래서 대멸종까지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상황. 오케이? 수온과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면요. 해수순환 변화하고 증발량도 증가하고 강수량 증발량 변화하고 구름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기상 이변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됐던 엘니뇨, 라니냐. 오케이?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같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되는 거고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증가합니다. 왜냐면 구름은 입자들에서 반사를 잘해. 그러니까 반사 잘하네, 시원해졌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단순한 피드백적으로만 우리가 마무리하면 돼요. 기후때가 변해요. 식생, 어종 이런 게 변해서 얘네들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요. 열대 질병은 조금 더 고위도로 확산될 거고 영구적으로 얼어있던 토양층, 그래서 지층들에 있었던 생물들의 사체가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와서 부패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산탄소, 메테인 뿐만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들을 문제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반도로 다시 얘기하면요. 비슷한 듯 포커스가 우리나라 쪽.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니까 특산물들, 이러한 특산물의 개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한라봉을 이제 우리 옆 동네에서도 만든다 이거지. 재배한다 이거지. 난류성 어종도 북상하게 될 거고. 봄꽃 개화 시기가 대표하는 벚꽃 얘네들. 제주도랑 남해랑 여의도 이쪽에서 축제하는 기간이 달랐는데 그게 비슷해진다. 점점 위쪽도 빨라진다라는 거. 따뜻해졌다라는 거죠. 계절의 길이는요. 겨울 짧아지고요. 여름은 길어질 거고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겁니다. 아열대 기후는 온대와 열대의 그 중간 어딘가쯤인데 그것들도 남부 전역으로 확대될 거야. 기상 이변은 당연히 잦아지겠죠. 그런데 대표하는 요 집중호우에 대한 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연 강수량은 증가했대. 근데 내리는 날 강수 일자나 강수 일수는 감소했대. 집중적으로 왔다 이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해양의 상성화 아까 얘기했죠. 많이 녹게 되니까 산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포인트 CO2가 주범이지. 그러니까 얘를 줄이면 제일 좋아. 그런데 기체 중에 CO2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말은 하지만 이게 아직 상용화되고 일상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CO2를 이렇게 적게 배출하는 방법. 단연 신재생에너지죠. 왜? 화석연료 때문에 CO2가 발생하니까 근데 얘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보편화되어야 돼. 아직은 조금 숙제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요 합성어인 거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신에너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왜? 우리가 대부분 재생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에너지를 좀 챙겨놓자.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효율을 좀 높인 거예요. 에너지 효율의 개성 이렇게 나와있죠. 산업의 공정화 효율적으로 하자.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단계를 줄이자 이거야.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이것들이 보편화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잘 전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직은 숙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실기체는 방출됐고 생성됐고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요. 산림 그리고 플랑크톤들 얘네들의 광합성으로 인한 도움을 좀 받자라는 겁니다. 광합성을 많이 해줘서 CO2를 좀 줄이게 되는 이러한
만들어져 있는 걸 제거해주는 방법 중에 대표. 오케이? 그리고 이산탄소를 포집하는데요. 지층 속에 이렇게 저장될 때 얘네들 Ca, CO3라든지 이거 고체 상태예요. 또 해양 속의 지층은 HCO3- CO3 2- 이온이라든지 즉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기체 상태로 저장하면 부피가 줄어들게끔 압을 줘야 되니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자체를 좀 감소시켜 볼까 라는 포인트에서는 2차적인 우주 반사막이나 에어로졸, 우주의 쓰레기와 같은 이러한 부분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국제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모의고사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신용으로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시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약자를 사용하는지 등 대표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이제 각 학교에서 이거는 좀 볼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운 사람 언니 오빠들로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해당하는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토의정서 이런 것들 좀 뉴스로 접해본 친구들 있을 거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봅시다. 고생했고요. 뒤에 있는 문제 풀어서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